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호프가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 김문수 대표님. 네. 진짜 오늘 많이 왔죠? 예, 많이 오셨습니다. 이쪽, 우리 통로뿐이 아니라 토요 집회처럼 반대편에. 네. 저기까지도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야, 너무 감사드리죠. 예. 네. 예. 근데 박원순이가 자꾸 이거 집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우선에 우리 네. 고영일 변호사님 오셔서. 네. 고영일 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 내일 우리 정광훈 목사님 54일 지난 1월 2일 정월 초하루 휴일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저 문재인이가 우리 목사님 서울중앙지법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1월 2일 날 풀려나셨죠? 내일 또 54일 만에 다시 우리 목사님을 못 박으러 거기 중앙지법으로 오라는데 여러분 내일 또 풀려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님 지금 몇 분이 32명이십니까 변호사님이? 지금 지난번에 32분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낸 분들이 계속 내고 있어서 네. 내일 또 추가돼서 정확한 숫자는 내일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명을 넘습니까?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변호사들,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분들,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 문재인은 반드시 끌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지켜야 되겠다. 많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내면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있어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 보실 때 저는 지난번에 이 구속영장 청구서 종로경찰서에서 만들어서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청구한 그 청구서 지난번 것도 제가 읽어보고 한 50페이지 넘었어요. 이번 거는 44페이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번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온갖 거 다 해놨는데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 딱 하나 있는데 저도 선거를 8번을 해서 선거를 좀 알고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이 44페이지 굉장히 길게 썼는데 내용은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엄청 거창하게 정광훈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를 왕창 써놨는데 알맹이는 보니까 죄는 하나도 없는 이런 완전히 뻥이에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상적인 법조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선거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이런 게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종로경찰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나와서 전 목사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 우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종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정상적인 법조인들의 생각이나 법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보고 32년형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32년형을 받았고 여기 광화문에서 짝두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목을 잘라가지고 애들 보고 그걸 축구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그 짓을 하더니만은 국회를 포위해서 탄핵을 시키더니만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또 불에
촛불로 불어 태워 죽인다 그러더니만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또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마녀를 만드는구나, 인민재판을 이렇게 하구나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그래가 32년형, 그저께 며칠 전에 바로 이명박 대통령도 또 15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2년 올려서 17년을 해서 또 법정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중에 청계천 공사나 4대강 공사나 여기에서 하나도 돈 받았다는 건 없고, 자기 형님하고 무슨 다스라는 회사가 누구 거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을, 나이 80된 사람, 박근혜 대통령도 70이 되는 이런 나이 든 사람을 죄 없이 인민재판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고영일 변호사 다 똑같은데,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선수가 바로 저 문재인이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 그 전 목사님께서 한 내용이 어디 특정 당을 찍어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 문재인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이 내용 외에 뭐 특별하게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찍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노무현이가 무죄였으면 정광훈 목사님도 당연히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염병이 질병관리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감염병이 예방, 대응에 관한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관심 단계, 외국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관심 단계에 이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단계는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경계 단계는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을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심각 단계인데, 심각 단계에 가면 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바로 교통통제입니다. 그 심각 단계에서 비로소 교통통제 그리고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이 부분은 실내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실내가 밀폐된 공간이 훨씬 더 밀도가 더 많은데 실내 집회를 먼저 통제하든가, 아니면 바로 이 돌아다니는 이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출퇴근 시간에 앞 사람하고 거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지하철 탈 때 가방을 앞에 두고 앞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을 밑에 두고 안절부절, 어느 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례의 원칙을 우리 법률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한을 할 때에도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심각한 단계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만원버스, 이것을 먼저 통제를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위험합니까? 이 오픈된, 개방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위험합니까? 실내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비례 원칙을 고려하면 우선은 질병관리본부 대응 원칙에 따라서 심각 단계로 그 대응 조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교통통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3.1절 집회를 방해하려고 이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그래서 내일 방금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각 단계로 대응 조치도 안 하고 바로 광화문 집회를 방해하려고 그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원이 대한민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루에 5,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이번에 대구가 왜 그렇게 확산이 됐습니까? 1월 16일 날 대구에서 1,600명의 중국인 학생 수학여행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우리가 소독하고 우리 자녀 씻기고 내 손을 씻으면 뭐예요? 가장 신기한 건 우리가 광약교회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광약교회에서 매일 드리는데 그리고 매주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도됐습니까? 더욱더 6월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청와대 101 경비단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인 관광객 청와대 견학 환영하니까 애꿎은 우리 자녀들이 청와대 경비단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경찰관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맨 먼저 조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감염원을 바로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안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도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영일 변호사 잘해 주시는데 아까 이동욱 우리 의사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고영일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우선에 서울시장 박원순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우선 중국 관광객 입국을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배를 탄압하려고 저기 경찰들 저렇게 해놓고 또 여기 프레카드 앞에 붙은 거 뭐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이 예배를 절대 못하게 해서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바깥에 야외에서 하는 예배나 활동을 통해서는 감염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옥내에서가 심하면은 박원순이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광화문으로 다 모여서 예배하시지 절대 교회 예배당 내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